공략을 해서 만약에 요 두께로 만약에 공을 쳤다. 그러면 이제 요 공이 이렇게 오죠. 정말 멋진 공이 되죠. 근데 이 공을 모아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전을 주고 얇게 치면 안 맞아도 디펜스가 되죠. 이 공을 얇게 치면 이 공이 이쪽 코너 어디 쪽으로 가서 공이 모아지지 않고 상대편한테 공을 안 줄 수가 있는 수비공이 되는데, 이 공을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이 공을 도전을 하셔야 된다. 도전을 해서 이 공을 좀 두껍게 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공은 이제 어떤 경우가 좋냐 하면, 내가 많이 모아치기 할 때도 유리하지만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3쿠션에서 이런 공이 만약에 여러분들 섰다고 가정해봐요. 상대편은 3쿠션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공을 얇게 겨냥해서 공을 쳤는데 만약에 어떤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못해서 공을 때리게 되면 이 공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쪽에 있으면 뭐 비껴치기를 쳐도 되고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니까 3쿠션의 상대편에 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쳤는데 어떤 분이 내가 상대편한테 3쿠션을 주지 않게 해서 힘 조절을 해서 공을 쳤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면 되려 상대편한테 당하게 돼서 이 공을 이쪽 영역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 즉 이쪽 가운데에서 이쪽 영역으로 끌고 오면 설사 이 공을 실수했다 하더라도, 볼까요? 이 공을 쳐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상대편이 다음 공의 마무리 3쿠션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쳐야 이 공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야, 너는 지금 어떤 두께로 이거를 공략하니까 이 공이 이쪽으로 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이 공을 치니까 너는 이 공이 모였어. 대체 얼마의 두께로 이 공을 쳐서 이렇게 모은 거니? 이 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스트로크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제 채팅하는 것도 이것도 불편하신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치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100% 편집은 안 하지만 앞부분 처음에 인사하고 막 이렇게 지경도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편집해서 지금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한 10개 정도는 다 앞부분은 다 잘랐죠. 그래서 너무 영상을 제가 봤더니 제가 봐도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만큼은 잘라서 다시 올릴게요. 다시 한번 요 공을 가서 한번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시면은 다 보이죠?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좋은 공들이 되는 거죠. 자, 공각도가 바뀌었어요. 자, 공각도가 바뀌었을 때 이 공은 아까 위치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치면 이 공이 모이느냐, 자, 이런 부분의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두께 다시 한번 조절해서, 자, 기가 막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이 부분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구의 맛은 수비도 있지만 공격이 있죠.
공격을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쾌감은 말로 못하죠. 그 쾌감이 상대편한테 주눅을 들게 만들어요. 상대편한테 주눅을 들게 만들어서 이런 공이 나오면 편하게 요거는 3두께, 요거는 4두께 이런 부분이 딱딱 나오면 좋죠. 안 들어가도 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힘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실패해도 상대편이 많이 못 칠 수도 있어요. 많이 못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번 하고 가자.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생각을 한번 해보자. 기본 생각. 이 기본의 생각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기울기 3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 3. 기울기 3이니까 이 기울기 3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쪽 첫 번째 포인트와 이쪽 첫 번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포인트와 이 네 번째 포인트를 연결한 선이 이렇게 되면 이게 기울기 4예요. 여러분들 기울기 4는 우리가 공의 중심 수구는 중심이고 제1족구는 오른쪽이에요. 이게 3포인트 차이가 나면 기울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 3인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저기 있는 공의 맞은편 지역에다가 맞은편 위치에다가 공을 세우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무회전으로 치면은 무회전의 3두께 정도로 공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무회전의 3두께, 4두께가 아니에요. 무회전의 3두께 정도로 공을 툭 치면 이제 이 공이 이렇게 맞은편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껴치기에 가장 기본되는 공인데 세게 안 쳐도 됩니다. 근데 이 공을 치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공을 엄청 두껍게 쳐요. 4두께 정도를 겨냥해서 되게 두껍게 때립니다. 그럼 공이 두껍게 때리면 공이 밀림 현상이 생겨서 계리에 좀 안 좋습니다. 3두께 정도로 공략하시면 아주 좋게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3칸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을 치면 맞은편 쪽으로 오니까 기본적으로 3칸이 간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3칸이 가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을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자, 똑같은 위치에서 요 빨간 공하고 흰 공의 위치를 싹 바꾸면은 얘는 결국은 똑같은 3칸이 되는 거죠. 똑같은 3칸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을 내가 무회전으로 치면 이 공은 이쪽에 맞는 거죠. 개념이 자, 이걸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3두께로 공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3두께로 공을 치면 똑같은 3칸을 가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죠. 자, 엄청 쉬워요. 이게 엄청 쉬워요. 근데 이 공이 붙어 있으면 확률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빅볼이에요. 공이 이만큼 영역에 들어와도 돼. 여기에 배구공이 하나 있으면 이 배구공 정도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치셔도 돼요. 그래서 배구공 하나 정도를 요거를 놓고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3두께로 공을 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맞는 스피드를 세게 치시면 공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맞고 많이 가면 안 돼. 즉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았을 때 저 공이 맞고 나서 10cm, 20cm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즉 이쪽 포인트로 따지면 이렇게 반 포인트 내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 포인트 정도로 나갈 수 있게 힘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한번 해서 이렇게 겨냥을 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거의 붙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반 포인트 내에 어떤 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힘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을 조용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고 부드럽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이런 정도의 스피드 조절을 해서 자, 한번 쳐보시면
자, 그 정도 힘으로 요 공을 이렇게 툭 만약에 쳤을 때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 공 안 맞았다 그러면 엄청난 상대편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물론 못 치는 건 아니겠죠. 그때 요 공은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어떻게 재야 되냐면 세 칸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냐면 요 이쪽 원포인트랑 저쪽 원포인트를 연결했을 때 내 공은 중심이고 요 공은 맞는 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제일 적구에 맞는 면, 수구는 중심, 흰 공은 중심. 요 상태에서 삼두께를 치면 여기 어디에 가요? 근데 얘가 저 공이 흰 공이 조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건 자기가 치는 탑법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공을 쳤는데 자꾸 일로 가신다. 일로 나오시는 분, 즉 길게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즉 여기서 맞은편에서 하나, 둘, 세 칸이 아니고 세 칸 너머로 간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고치셔야 돼요. 두께를 얇게 바꾸거나 또는 탑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께를 바꿀 거예요? 탑법을 바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바꿔야 되냐면 탑법을 바꾸셔야 돼요. 즉 스피드나 이런 부분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 즉 이쪽으로 오버하는 경우는 내가 좀 딱딱하게 쳤을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쳤지만 딱 때리면 분리각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네. 요거는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그렇죠? 3두께를 놓고 봐봐요. 3두께를 놓고 이렇게 3두께를 놓고 톡 이런 식으로 때리면 공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만큼의 차이를 내가 느껴야 돼. 이 공이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빠졌을 때 요거의 차이를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구를 치시는 우리 하전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공이 나오면 내가 두께를 두껍게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두께를 못 맞춘 게 아니라 탑법이 좋지 않다. 탑법이 좋지 않다. 이런 경우는 봐봐요. 이렇게 공을 치고 느리게 때리는데 톡 이거 끝에 가서 살짝 퉁 때리는 느낌이 있으면 살짝 던지거나 가볍게 치는 모습이 툭 나와버리면 분리각이 커지는 거예요. 느리게 쳐도. 지금은 셌나요? 자, 봐봐요. 자, 느리게 때려도 공 자체가 이렇게 툭 들어가면 공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 공을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느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쳐야 된다. 그래서 이 공을 약간 자연스럽게 공을 힘을 빼면서 특히 오른손에 있는 이 검지와 엄지를 좀 풀고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큐를 이게 너무 루즈 그립으로 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잡아요. 부드럽게 잡으면 큐가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그런 상태로 공을 가볍게 치시면 힘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잡고도 쳤는데 이 공이 쳤는데 부드럽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좀 얇게 맞았다. 이렇게 얇게 맞았다. 요 경우는 뭐냐면 요렇게 공을 쳤는데 그 부분이 요렇게 삼두께를 쳤고 느리게 공을 쳤지만 이 공이 안 들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점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을 칠 때는 상단 당점을 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2팁 이상을 주고 때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단에 2팁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공을 칠 때 당점이 내가 공을 치면 당점이 요 정도는 치셔야 된다 이거죠. 당점을 요 정도는 갖고 치셔야 되는데 얘를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낮추면 분리각이 커져요. 중단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중단으로 치는 공은 상단보다 분리각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너무 극상단으로 주는 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중단에 2팁 정도? 이 정도로 놓고 공략하시면 돼요. 3팁까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방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자 이런 경우에 이쪽에 있는 공을 이쪽에 있는 왼손 브릿지를 길게 안 잡으셔도 돼요. 왼손 브릿지를 자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쳐도 부드럽게 때리죠. 이거야 뭐 당구 경험이 오래 치신 분들은 당연히 쉽게 치는 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이 잘 안 될 때는 자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세리를 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한 15cm 정도나 요 정도 잡아요. 야 이거 5cm가 세리라고 하면 조금 길게 잡고 오른손에 치는 위치도 평상시에 자기가 이만큼 잡았으면 얘가 이렇게 잡고 때렸으면 얘를 땡기면 얘도 땡겨줘야죠. 같이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큐를 가벼운 큐 무게로 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지만 잡는 부분의 이 부분이 큐 무게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게 큐 무게. 벌써 이렇게 잡으면 큐가 무겁잖아요. 들기 어렵잖아요. 뒷부분 잡으면 더 들기 힘들죠. 큐 무게가 앞부분이 많이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렛대가 돼서 이 밑에 무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도 조금 짧게 잡고 뒷부분도 원래 잡았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당겨라. 같이 당기는 상태에서 이 공을 툭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속으로 부드럽게 감속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등속으로 부드럽게 속도를 죽이려고 하지도 말고 속도를 더 내려고도 하지 말고 부드럽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부드럽게 훈련을 하시면 이 공이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쁘게 가요. 이쁘게 갑니다. 자꾸 이런 공을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 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공을 내가 쳤을 때 부드럽게 가자.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힘 조절 할 수 있어요. 훈련하면. 근데 이렇게 짧게 잡고 오른손도 짧게 잡고 천천히 치는 거예요. 천천히 치면 공 자체가 아주 좋은 공을 쓸 수가 있고요. 저번에 제가 12가지 중에서 이런 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서 짧게 잡고 짧게 개념해서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아주 좋은 공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갖추지 못하면 두께로 공을 치는 건 맞지만 그쪽에 집중해 버리면 시스템만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3두께로 이렇게 공을 치면 3칸을 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공이 3칸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3칸 떨어지는 건 이렇게 치나? 자, 봐봐요. 이렇게 치나 3두께로 이렇게 치나 3두께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3칸이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맞은편에서 흰 공이 한 칸이고 흰 공이 2칸이겠죠? 하나, 둘, 2칸이고 자, 빨간 공이 한 칸이면 결국은 이 공은 3칸이 되는 거죠. 3칸이 되니까 이 공은 똑같이 3두께로 치시면 이 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3칸이다. 내 공이 맞은편에서 제일 적구의 맞은편에서 하나, 둘, 얘는 하나, 3칸이다. 그럼 얘는 똑같이 3두께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3두께로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맞고 가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3두께로 치면 공이 살짝 휘어졌다. 하여튼 비슷하게 왔죠? 자,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오차 없이 오고 있어요. 3두께로 둘, 셋. 자, 스트로크 세게 안 해요. 가볍게 부드럽게 그냥 해서 짧게 잡고 3두께로 가자. 아, 기가 막히네요. 알고 좋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얘는 둘인데 둘 하나로 바꿔봐요. 둘 하나로 결국은 바꾸면은 자, 얘는 이쪽에서 자, 요거를 제가 치기 편하게 이렇게 당겨놨어요. 그럼 요거는 한 칸이고 요거는 두 칸이니까 결국 세 칸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공을 삼두께로 치면 이 공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이 공을 삼두께로 놓고 둘, 둘, 셋, 셋, 삼두께로 치면 이 공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의 기준을 세워서 요거를 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놨다 그러면 이렇게 놨다고 하면 자, 얘는 한 칸이고 얘는 세 칸이에요. 그럼 합이 4가 됐어요. 합이 4가 되면 치는 방법은 4두께로 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칸이니까 4두께로 쳐도 되고 또는 3두께 1회전으로 공략을 해도 된다. 자, 저는 3두께로 계속 쳤으니까 이 공이 여기서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무회전으로 치면 세 칸이니까 하나 둘인데 여기 하나 더 왔으니까 저는 3두께 1회전으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3두께 1회전으로 공을 공략을 해서 이 공을 쳐보겠습니다. 3두께의 1회전. 그렇죠? 자, 3두께의 1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하니까 이 공이 들어갔어요. 그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흰 공은 여기서 한 칸 떨어져 있고 얘는 빨간 공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총 5개니까 3두께로 치면 여기 와요. 그렇죠? 3칸이니까. 그 다음에 1회전, 2회전이니까 여기서 2회전을 주고 때리면 돼요. 2회전을 주고 3두께로 치면 이 공이 가는 거죠. 2회전을 주고 많이도 아니고 3두께. 3두께. 이거를 두껍게 때려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죠. 잘 쳤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궁금한 점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바로 회전량이 궁금하신 분이 생길 거예요. 자, 회전은 얼마만큼 줘야 이 공이 오랫동안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 어깨동무님이 저보고 오늘따라 젊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1회전은 자, 무회전은 이렇게 12시예요. 근데 3시인 여기는 이게 3회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1회전은 1시, 2시 이게 아니고 1회전은 12시 45분이에요. 12시 45분, 1시보다 좀 덜 가야 되고 2회전은 1시, 2회전은 1시 반이에요. 대각선. 3회전이 여기에요. 1회전에서 45분 당점을 사용하고 3회전은 끝으로 가라. 그러니까 회전을 1시를 만약에 주고 때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섰을 때요. 이렇게 경우가 섰을 때 자, 맞은편이 여기인데 빨간 공은 하나, 둘, 세 개고 흰 공의 기울기를 재보니까 기울기가 1이야. 4예요. 그러면 3두께 1회전으로 치면 되겠죠? 그러면 3두께 1회전인데 여기서 3두께를 주고 제가 1시를 주고 쳐볼게요. 1시를 주고 이 공을 3두께를 치면 오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1회전의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된다. 1시로 주는 게 아니라 12시 45분 2팁이나 3팁으로 주고 치셔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3두께의 1회전만 가야 된다. 12시 45분 당점으로 3두께로 가볍게 이 공을 치면 된다. 자, 지금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땅 때려놓고 공이 뒤로 가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안 맞니?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분리각이 더 커져서 즉 세게 때리면 분리각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뒤로 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비교해 보면 맞은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다섯이고 제공의 기울기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합이 6이니까 3두께의 3회전으로 치면 되죠. 3두께의 3회전으로 공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3두께의 3회전. 의외로 얇게 치는 거예요. 3두께 3회전으로 가볍게 툭 때리셔야 돼요. 좀 얇게 맞았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죠. 얇게 맞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전을 줘야 된다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회전을 많이 줬을 때가 문제거든요. 회전을 많이 줬을 때 여기서 회전을 주려고 통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미세한 차이인데 빠질 수도 있구나. 이거를 두께로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두께로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트로크죠. 3시의 당점은 과한 당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 들어가면, 그리고 중단은 3시 당점도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각이 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두께에 정확한 두께로 놓고 가볍게 툭 치셔야 이 공이 편하게 맞는 거예요. 편하게 맞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가시면 이 공 실패할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공을요, 이런 공을 제가 강의를 하면 첫째 뭐 하냐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라는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해요. 이게 시스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슷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두께를 치면 3칸을 간다는 거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삼고 공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근데 4칸이 나오면 3두께의 1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얘를 4칸이면 얘를 그냥 이렇게 4칸이면 얘를 만약에 죄송합니다. 4칸이면 3칸이면 3두께면 4칸이면 4두께로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4두께로 쳐도 되는 거예요. 4칸이면. 자, 4칸 놓고 4두께로 절반 두께로 놓고 공을 쳤어요. 이제 이 공이 이제 이렇게 가겠죠. 우리 당구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저랑 이제 경기를 치면 이제 뭘 많이 느끼시냐면 원쿠션, 투쿠션의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세요. 원쿠션, 투쿠션의 정확성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이 이 원쿠션, 투쿠션의 이 정확도예요.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4칸이면 4두께 1회전으로 이 공을 내가 공략하면 이 공이 이제 맞겠죠. 그렇죠? 좀 덜 맞았다. 정확성이 넌 되게 뛰어나다 그러면서 사기쳤어요. 그렇죠? 얇게 맞았습니다. 사실. 볼게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4두께를 안 맞아서 그래요. 4두께를 맞으면 공이 둔탁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공이 둔탁하게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이 방송에 봤을 때보다 공소리가 좀 크죠. 이게 이제 4두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을 4두께면 만약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두께로 공을 때렸을 때 만약에 얘가 여기서 4두께로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4두께를 치면 4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쪽에 있는 공을 4두께를 치면 맞겠죠. 자, 만약에 여기 있으면 3두께로 치면 돼요. 그렇죠? 하나, 둘에 내 기울기 하나. 근데 여기 있으면 4두께로 쳐야 돼요. 자, 제가 이 공을 4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4두께로 이 공을 공략해서 4두께로 이 공을 공략해서 자,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힘 조절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힘 조절을 해갖고 이 공을 4두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4두께로 공을 치는 4칸을 가는 건 일자 배치에서는 갑니다. 기울기가 제로일 때. 이렇게 치면 이 공은 안 가요.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 공은 4두께로 치면 길게는 안 가고 짧아요. 짧으면 두께를 더 두껍게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4두께로 치는 게 안 되니까 좀 두껍게 한번 쳐볼까? 그래서 5두께나 6두께를 겨냥해서 공을 쳤어요. 근데 이건 뭐죠? 더 짧아져요. 뭐죠? 바로 상단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때리면 이 공은 밀린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이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아주 두껍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두껍게 때리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단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4칸의 모습을 갖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약간의 두께를 더 쓰는 건 잘못됐으니까 약간의 회전을 주는 거죠. 약간의 회전인데 이 회전은 거의 느낌 팁 수준이에요. 이 회전을 절반 두께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가는 게 반티 이런 게 아니라 느낌 팁만 코딱지만큼 주는 거예요. 느낌 팁만 코딱지만큼 치면 이 공이 절반 두께로 공을 치게 되면 느낌 팁을 주게 되면 그 밀리는 거만큼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 배치에서는 4칸이 가는 게 맞는데 일자 배치에서는 4칸이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된다? 회전을 조금 보충을 해서 쳐야 된다. 그게 느낌팁 정도로 공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자, 빨강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흰 공은 맞은편에서 비교해보면 하나, 둘이고 얘는 이쪽에서 비교하면 하나, 둘, 셋이니까 합이 5예요. 그럼 합이 5로 치는 건 아까 3두께의 2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이제는 4두께의 1회전으로 공략해도 되는 거죠. 맞나요? 합이 5니까. 그러면 제가 4두께의 1.5죠. 12시 45분 당점을 주고 1회전이 12시 45분이에요. 12시 45분 당점을 주고 편하게 툭 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회전을 무회전으로 주는 4두께는 기울기가 없을 때 되게 불편하지만 얘를 만약에 회전을 주게 되면 조금 그 보정해주는 부분을 조금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공과 이 공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라인에 존재하면 이제 같은 라인에 존재하면 얘도 하나 둘이에요. 흰 공도 하나 둘이고 빨간 공도 하나 둘이면 4죠. 그러면 얘는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4두께로 치면 되겠다. 근데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이 공을 4두께로 치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충격을 가해야 돼요. 이 공을 4두께로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을 절반 두께로 공을 딱 때리면 이 공이 안 와요. 이게 부족하게 생기는 거죠.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는 4두께 이상의 무회전으로 공략하는 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울기를 가지면 느낌 팁을 주고 쳐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느낌 팁을 주고 요거를 4두께를 맞추셔야 됩니다. 회전을 조금 주고 요거를 절반 두께로 공을 치면 밀림 현상만큼은 내가 커버할 수 있다. 밀림 현상만큼은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미세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저 사람이 공의 구질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치면 밀려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치면 안 밀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3일 때는 두께를 얇게 치기 때문에 여기서 보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얇은 두께에서는 밀림 현상이 없어요. 우리가 밀어치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 4두께 이상으로 공을 쳐야 밀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밀림이 생긴다고 삼두께로 때린다고 밀림이 생긴다고 안 하거든요. 툭 치면 휘어짐 없이 즉 곡구가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두께 이상으로 공을 치면 이게 밀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4두께로 치면은 이게 반 밀어치기가 되는 거죠. 밀림이 생기는 거예요. 4두께 이상으로 공을 쳐야 이 공이 밀림 현상이 생기는 거지. 3두께로 치면 바운시가 안 되잖아요. 잘 죄송합니다. 반 밀어치기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4두께 이상으로 공을 공략해야 얘가 반 밀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 공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흰 공을 당겨서 여기다 놨습니다. 흰 공을 당겨서 여기다 놓으면 얘는 하나, 둘, 쟤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는 4두께의 얼마요? 2회전으로 치시면 되죠. 4두께의 2회전으로 공을 공략하는데 이 공을 4두께의 2회전으로 치는데 이 공은 2회전이니까 12시 반이죠? 1시 반이죠? 4두께로 공을 치고 이 공을 절반 두께로 공을 딱 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회전을 줄 때는 밀림의 성질이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요. 적당하게 치면 됩니다. 자기가 좀 바꿔서. 그리고 이게 왜 잘 먹히느냐, 밀림의 성질이 왜 여기서 안 생기느냐 하면, 이제 어떤 분은 무회전으로 치면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공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을 치면 여기서 이 공을 맞출 때까지 치려고 그러면 느리게 때려야 되죠. 이 공을 만약에 내가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공을 천천히 때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는 요만큼만 오면 되지만 얘는 요만큼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드럽게 치면은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안 오겠죠. 이 공을 내가 놓고 자, 1시만 남점을 주고 부드럽게 때리면 공이 오다가 말겠죠. 이렇게 느리게 때리면. 그러니까 공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리가 멀면은 조금 세게 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타격을 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줘야 되니까 이 공이 좀 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멀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가서 공을 때리면 이 공이 딱 맞으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밀림이 좀 덜 생긴다는 거예요. 밀림이.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밀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때리지 않는 경우에서는 크게 멀리 있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가까이 있을 때가 되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전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땐 6칸이면 4두께의 2회전으로 쳐도 되고 3두께의 3회전으로 쳐도 된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4두께를 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3두께 3회전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4두께를 내가 공을 치다가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5두께로 칠 수도 있거든요. 두께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절반 두께가. 여러분들 이제 당구 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절반으로 공을 치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4구에서 사람이 절반으로 공을 때리는 그 이상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밀어치기하고 끌어치기밖에 없어요. 근데 끌어치기 할 때 5두께 6두께로 안 쳐요. 그때 우리가 공을 딱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공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두껍게 맞을 거라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 공을 때리면 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두께로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3두께로 선택하면 공도 밀리지 않고 공이 편하게 가요. 이렇게. 좀 많이 갔다. 너무 셌죠? 세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좀 더 간결하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3두께 3회전으로 치는 방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쨌든 공이 오차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갈 때 두께를 많이 쓰는 건 우리 왕쿠션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다. 내 각이 기울기가 없을 때는 되게 좋아요. 기울기를 가졌을 때는 두께를 두껍게 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바로 밀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줘야 되고 더 회전을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응? 그렇죠? 뭐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의 당구 드디어 이제 뭐냐면 오늘 당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이 공을 제가 이렇게 때리면 기울기가 지금 3이에요. 그러면 이 공은 짧은 공은 기울기가 3이니까 3 두께로 치면 이 공 맞겠죠. 일자 배치니까. 여러분들 이 공을 일자 배치로 3 두께로 공을 때리면 이 공이 맞는 거예요. 3 두께로 맞춰볼게요. 어? 왜 안 맞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다 보면 답답한 어떤 부분이 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3 두께로 치는 게 이 공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짧은 거리를 가면은 조금 안 맞아요. 짧은 거리를 치게 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분리각은 3두께로 때리면 이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3두께로 치면 이게 맞느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얘를 약간 스피드 있게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자 거리가 좀 멀어졌죠? 거리가 좀 멀어지면 이 공을 치면 3두께로 공을 치면 이 공이 보죠 이거? 이 공을 때리면 이 3두께에 있는 이 공을 여기서 때리면 안 맞고 여기서 때리면 맞는 이유는 이 공이 맞으면서 공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즉 커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공을 실전에서 저도 실수를 해요. 분명히 계산을 해놓고 3두께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 공을 쳤는데 저도 모르게 느리게 때린 거야. 느리게 3두께로 공을 딱 쳤는데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한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각을 보세요. 이거. 자, 여러분 이 공 조금 여기 있는 거 맞게 되죠. 근데 내가 좀 세게 치면 좀 더 많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을 내가 여기서 때리면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때리면 이렇게 휘어지죠. 보이죠? 이런 현상이 세게 때리면 어느 정도 스피드 있게 때리면 곡구 현상이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공을 이쪽에서 공략할 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께를 제대로 쳤지만 공의 휘어짐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이 공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3두께의 계산 방법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얇게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거꾸로 회전을 좀 주셔야 해요. 3두께로 똑같이 치지만 회전을 재회전을 조금 주고 치셔야 이 공이 맞는 거예요. 주고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잘못하면 일자로 빠져나오는 이유는 바로 공이 곡구 현상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휘어지는 게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배치 기울기 3에서 이 공을 때리게 되면 약간의 회전을 조금 줘야 됩니다. 약간의 회전을 조금 주고 이 공을 공략하시고 3두께를 치면 이 공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4두께로 만약에 이 공을 공략해서 공을 쳐야 된다 그러면 4에서 공을 때리면 원래는 여러분들 이 공이 4에서 공을 치면 이 공은 4칸이기 때문에 맞은편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스피드를 좀 많이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은 4두께로 공을 때리 4두께에서 기울기 4에서 이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많이 휘어지는데 즉 여기 있는 공을 이렇게 코너에서 4칸 떨어져 있는 여기 맞은편에서 하나 둘셋 4개 있는 공을 저 공을 치면 이 공이 여기 있는 공을 두들겨 때리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 공이 안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맞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이쪽 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세게 때리면 이렇게 와서 이게 다이렉트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이렉트로 안 맞는다. 자, 그러니까 이 공이 일자 배치로 4칸에 있을 때는 그냥 무회전으로 쳐도 맞는다는 거죠. 왜? 짧으니까 휘어짐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4칸 떨어졌을 때 무회전으로 놓고 편안하게 툭 치면 휘어짐이 없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마치 이쪽으로 오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공을 가지고 내가 회전을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기울기를 잘 이해하시면 공의 성질을 같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울기 4이면 무회전으로 쳐라. 3이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이런 변수가 생긴다. 이거를 4면 4두께로 쳐도 이 공은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이쪽에서 끌어서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즉 2단으로 모아치기를 할 때, 이렇게 공 상태에서 4칸에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살짝 치고 이쪽에 와서 이쪽으로 이 공을 끌어서 치려고 할 때 이 두께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원활하게 이 공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공을 치면 1루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4일 때 여기서 느리게 때리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 칸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회전을 준다는 거예요. 한 회전을 주고 4두께를 겨냥해서 슬로우로 쭉 쳤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밀림이 없다.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공을 쳤을 때 밀림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 4일 때는 내가 무회전으로 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회전으로 쳐도 똑바로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저쪽에 가서 이 공을 끌어칠 수 있는 이 두께가 이 공 모양이 나오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거리가 가까운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슬슬 와야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공이 있을 때 제가 치는 법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공이 다 있을 때 이 공을 내가 과연 어떻게 쳐야 이 공이 모일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가 좀 목이 좀 타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마셔도 되죠? 또 이거 마시면 또 욕먹어요. 마이크 소리가 음량이 좀 커갖고 음량이 좀 커서 이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제 공이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인데 얘를 2분의 1 두께로 이 공을 내가 딱 치면 이 공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이 공이 2분의 1 두께로 공을 딱 때리면 기울기가 2인 상태에서 이 공을 치면 이 공은 자 여러분 얇게 쳐볼게요. 얇게 치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얇게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이거를 2분의 1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면은 이 빨간 공이 어디로 올까? 요 숙제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올 것 같아요? 2분의 1 때리면 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올까요? 아니면 이쪽 어디로 이렇게 올까요? 저기. 이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올까요? 자, 제가 이 공을 기울기 4에서 2분의 1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면 이 공은 이쪽 어디에요? 2포인트 정도예요. 자, 정확하게 2분의 1 두께를 놓고 포인트에 오죠. 자, 우리 보통 깝깝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자, 횡단을 칩니다. 횡단을 치는데 기울기에서 이 공을 치시면서 회전을 아주 많이 주고 이 공을 2분의 1 두께로 공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두께로 공을 공략하면 일로 오는 거죠. 이 공은 횡단을 쳐서 안 들어가요. 횡단을 치려고 그러면 이 공이 맞고 이렇게 가야 돼요. 제일 좋고. 근데 이 공을 이렇게 치시는 분은 3쿠션에서 거의 이 더블이나 횡단을 칠 수 없는 경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요. 그래서 이 공을 2분의 1로 때리면 1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 쳤을 때 1로 오고 그러면 그냥 횡단 안 들어가서 공 딱 잡아도 돼요. 들어가지 않아요. 횡단을 치려고 그러면 절로 가야 돼. 절로. 이렇게 가야 이 횡단이 성공하는 거예요. 각도상. 두께가 생명이죠. 그래서 이 공을 기울기 2에서 내가 이 공을 치면 이 공은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볼까요? 2분의 1로 정확하게 놓고 이렇게 오죠. 그럼 기울기 2에서 이 공을 3두께로 제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2에서 이 공을 제가 3두께를 때리면 어떻게 올까요? 3두께를 때리면 이 공은 여기 어디로 와야 돼요? 8분의 3 두께로 겨냥해서 이 공을 치면 저쪽 어디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 끝난 거예요. 내용 끝난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이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상태에서 지금 이 공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을 치고 싶으면 즉 모아서 치고 싶은 거죠. 자, 먼저 계산해 보면 맞은편에서 하나, 둘 그리고 내 공은 기울기 2에 있어요. 합이 4예요. 그러면 이쪽 공에 올려 그러면 이 공은 얼마의 두께로 쳐야 되냐면 3두께로 치는 거죠. 자, 왜 3두께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잘 보세요. 기울기가 2일 때 2분의 4두께는 여기에요. 즉 기울기가 2일 때 4두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세 칸. 단순하게 따지면 기울기가 2일 때 4두께는 3칸 온다. 하나, 둘, 셋. 기울기가 2일 때 3두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4칸이 온다. 그러니까 이 공을 모아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모아치려고 그러면 3두께로 치셔야 돼요. 이 공을 2두께로 두껍게 때리면 빨간 공이 일로 오니까 덜 모이는 거예요. 네, 이 공에 성공해도 4두께로 때리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가볼게요.
4두께로 놓고 요렇게 공을 요렇게 때리면 공이 오지만 안 모이는 거죠.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요 경우에서 얘가 이거를 3두께로 공을 때리면 3두께로 공을 치면 이 공은 오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흰 공의 위치도 하나 둘 얘도 하나 둘이니까 요거는 3두께로 치면 이 공이 모이는데 3두께로 치면 이 공이 모이는데 이거를 치려고 그러면 3두께의 합이 4니까 1회전으로 쳐야죠. 3두께의 1회전으로 이 공을 공략해서 3두께의 1회전 3두께의 1회전 12시 45분 당점을 주고 3두께의 1회전으로 이 공을 이렇게 치면 이쪽 어디로 오는 거예요. 확실히 정확하죠. 근데 이거를 너무 두껍게 때 분명히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를 두껍게 때리면 공이 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너무 두껍게 때렸더니 공이 이렇게 와버리고 또 너무 얇게 때리면 적당하게 4분의 1 정도 두께로 때리면 공이 이쪽으로 가요. 4분의 1 두께로 때리면 기울기 2에서 4분의 1 두께로 공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가요. 잘 안 모여요. 그리고 4분 제가 두께가 얇으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두께가 얇으면 내 공을 모아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영상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공 얇게 치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얇게 치면 이 공이 갖다 올려버리면 이쪽을 공략하면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쪽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때리면 힘들다 설명드렸죠. 자, 그런 것처럼 이걸 너무 얇게 때리면 공이 안 모이니까 3두께 이상이 적절한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 4일 때는 이 공을 때리면 가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흰 공도 하나 둘 그럼 이건 3두께가 아주 좋아요. 3두께로 치면 총 4칸이 간다. 하나 둘 셋 넷.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두껍게 때리면 4두께는 3칸 가고 3두께는 4칸 간다. 하나만 외워두세요. 하나만. 자, 이걸 3두께로 치면 3두께 1회전으로 쳐야 되죠. 3두께 1회전으로 놓고 공을 부드럽게 세게 치면 안 돼요. 공을 부드럽게 치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인다. 거의 비슷하게. 너무 두껍게 말했어. 그렇죠? 그래도 공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2두께로 때리면 모이는 거죠. 4두께로 때리면 3칸이니까. 자, 요거 하나 둘 하고 4두께로 때리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4두께로 때리면 공이 일로 올 수 있거든요. 그쵸? 공이 일로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3칸인데 4두께로 치면 4칸이 가니까 이 공은 여기에 올 확률이 있어요. 다시 때리면. 그러니까 얘는 4두께로 치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는 여기를 회전을 역회전을 살짝 줘야죠. 역회전을 살짝 주고 이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4두께로 쳐야 돼요. 근데 이 공은 4두께로 치기 어렵다. 자, 공은 오지만 자, 이걸 왜 안 치냐면 이 공을 안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모이지만 안 치는 이유는 바로 지금 같은 키수 때문에 안 치는 거예요. 자, 이 공을 4두께로 때리면 자, 여러분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4두께로 때렸을 때 20하고 20의 스피드 차이를 한번 보세요. 20하고 20의 스피드 차이를 보면 누가 더 많이 가는지, 누가 더 빠른지 한번 보세요. 4두께로 공을 딱 때리면 얘가 확실히 빠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에서 이거를 4두께로 공을 때리면 내가 치면 흰 공이 일로 와도 얘가 먼저 오는 거야. 얘가 먼저 오니까 먼저 빵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4두께로 공을 때리면 얘가 스피드가 더 빨라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냐면 자, 제가 4두께로 공을 때리면 빨간 공이 흰 공보다 빨라요. 빠르죠? 얘가 굉장히 느리죠? 제일 적고 확실히 빠르게 돼 있어요. 4두께 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옆돌리기를 쳤을 때 4두께로 때리면
이 빨간 공이 먼저 여기 도달하는 거예요. 사두께로 만약에 공을 공략해서 이렇게 만약에 때렸다. 사두께로 때렸다. 그러면 얘보다는 제가 확실히 먼저 가죠. 물론 거리도 짧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왜 이런 걸 못 느끼냐면 회전을 가하면 내공의 속도가 좀 붙어요. 사두께로 2분의 1 두께로 때렸을 때 여러분 사두께는 8분의 4 두께예요. 자, 그러면 회전을 주면 처음에는 빨간 공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봐봐요. 이제 공의 속도를 보면 얘는 멈추게 되고 점점 얘가 더 많이 왔는데 얘가 더 빠른 거, 더 많이 구르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주면은 처음에는 제일적구가 사두께를 치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빠르다. 수구가 더 빠르다. 흰 공이나 노란 공이 더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을 사두께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을 모아치려고 그러면 두께를 조금 빼고 3두께 정도로만 가시는 거예요. 3두께 정도로 가야 얘가 승부가 되는 거예요. 빨간 공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타이밍상 두 개 누가 더 빠르지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옆돌리기로 모아칠 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저기 가까다 보면은 한 400, 500 치시는 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두툼하게 때려야 모을 줄 알고. 근데 여기서 두껍게 가면 안 돼요. 한 3두께 정도로만 치셔야 돼. 3.5두께나. 이걸 두툼하게 쳐갖고 내가 먼저 빨리 간다고 코너 쪽으로만 모아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키스가 나는 건 하늘의 복이야.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기울기 2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세 개고 흰 공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은 4두께의 1회전으로 치고 3두께의 2회전으로 치고 또는 2두께의 3회전으로 쳐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4두께 1회전으로 때리면 이 공이 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세 칸이니까 이 공이 일로 오는 거죠. 즉 4두께 2분의 1 두께면 여기 오고 3두께로 때리면 빨간 공이 일로 오는 거죠. 제일 적구가 일로 오는 거고 4두께를 치면 2두께를 치면 이쪽 어디에 오겠죠. 근데 2두께는 사실 조금 달라요. 얘는 한 6칸 정도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가 계산하면 하나 둘 셋에 4두께 여기가 3두께 그럼 여기는 2두께로 때리지 말고 한 2.5두께로 치면 여기 정도 가요. 2.5두께 정도로 공을 놓고 조금 세게 쳐야겠죠. 2.5두께로 공을 얇게 치면 제일 적구가 힘이 없으니까 조금 세게 쳐서 이거를 2.5두께에 2.5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2.5두께 2.5회전으로 가면 이 공이 이쪽 어디로 가? 내가 쫄아갖고 조금 더 쳤다. 충분히 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머리가 조금 두꺼워졌어요. 2.5두께로 가서 요거 이렇게 볼게요. 3두께로 겨냥했어요. 2.5두께로 겨냥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2.5두께로 겨냥해서 되게 어려워요. 어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3두께 수준으로 맞았지만 거의 이렇게 돼요. 확실히 좋은 공을 내가 구사해서 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방법인데 이거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3두께 미만으로 치는 건 별로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내 공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쟤를 좀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데
3두께면 이제 변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두께는 두껍게 준 공이 맞는 편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 아주 좋은 그런 공 모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공이 이렇게 쓰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공을 모아치려고 하면 몇 두께를 쳐야 될까요? 자, 이 공을 쳐서 여기 어디다가 이렇게 오려고 하면 얘는 대충 2두께 라인으로 가야 돼요. 여기. 즉 칸수로 따지면 얘는 4두께 이상을 쳐야 된다. 얘는 4두께 이상으로 공을 공략해야 여기서 짧은 샷에서 오지 조금 얇게 치면 안 나온다. 4두께 이상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쳐야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 방법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 기울기하고 이거를 계산하면 제 치는 방법보다 설명해 드렸죠. 다른 영상에도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모아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자, 거꾸로 이렇게 공이 나와 있을 때 과도하게 두껍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공을 과도하게 두껍게 치면 공이 돌아요. 이게 도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공이 이제 여러분들 어디 써먹을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적절한 두께를 계산을 해서 이 공을 치는데, 자, 세리에서 이제 바로 뭐냐면 코너 돌기예요. 세리에서 코너 돌기 할 때 이 공을 너무 얇게 치면 안 돼. 생각보다 얇게. 이거 이제 3두께 이게 때리면 공이 이제 안 도는 거죠. 뭐 이걸로 또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당구 기술을 조금 더 세리 쪽으로 좀 더 이 공을 구사한다고 하면 이 공을 의외로 두껍게 치시요. 의외로 두껍게 치면 이 공이 세리는 뭐냐면 내가 세리를 만드는 거는 이 공이 공을 쳤을 때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거지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죠. 자,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죠. 세리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 얘를 요렇게 가는 거죠. 얘를 요렇게 가는 게 세리죠. 이거를 크로스를 해갖고 와서 야, 너는 이렇게 가서 요렇게 서야 된다. 이게 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리를 친다는 것은 이 뒷공간, 이 공의 뒷공간 쪽으로 얘를 배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얘를 조금 가면 세리가 되는 거죠. 뒷면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얘가 앞면으로 나오면 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에서 코너 돌기 할 때 이 공을 여러분들이 의외로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 공을 얇게 치면 물론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외로 두껍게 치셔야 돼요. 이거를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의 각도로 공을 치셔야 돼요. 절반 정도가 조금 두꺼운 느낌의 공으로 이렇게 쳐야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연습을 많이 하는데 두껍게 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껍게 치면 공이 밀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는 두껍게 때리면 어떤 분은 이 공을 치면 이 공 두껍게 치면 일로 나올 거야. 어떤 분은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일로 내 공이 빠질 거야. 너무 두껍게 때리면 이렇게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회전 조절을 못해서 이 공을 잘못 치면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못 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나올 거가 못 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과감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회전을 최대한 조금만 줘야 돼. 조금만.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준 상태에서 두껍게 들어가요. 두껍게 공을 쳐야 이 공이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큐미스가 났어요. 큐가 촉붙이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큐미스가 났는데 큐미스가 나도 공 들어가면 기분이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큐미스가 나서 이 공이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 더 큐미스 또 날 텐데 두껍게 들어가서 얇게 들어가지 말고 두껍게 들어가서 회전을 많이 주시면 안 돼. 맥시멈을 주면
빨간 공 사이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주고 공을 이렇게 치셔야. 너무 세다. 세다. 너무 세요. 자, 좀 두께를 조금 조절하고 공을 회전을 조금만 주고 천천히 쳐야 공이 나가요. 왜 이렇게 안 되나? 뭐 이럴 때 시범 보여주면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꼭 뭔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조금 더 두껍게 겨누고 얇게 치지 말고 좀 두껍게 겨누고. 아주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리를 모양을 코너 돌기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코너 돌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코너 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혹시 오늘 방송한 것 중에서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원팁, 투팁, 쓰리팁 기준점 연습 방법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이거는요. 어떤 것은 자 일단 3팁으로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3팁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가 여기 있고 한 칸이 여기 요렇게 있으면 한 팁, 2팁, 3팁이라고 하면 이게 12시인데요. 12시 3팁이 무회전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가 3시 3팁이 4회전, 3회전, 3시 3팁이나 9시 3팁이 3회전, 그 다음에 4시가 보통 이게 4시 3팁이 4회전, 8시 3팁이 4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시 3팁, 2시 3팁이 1회전, 2회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잠깐요. 어떤 시스템은 12시 3팁이 무회전, 1시 3팁이 1회전, 2시 3팁이 2회전, 3시 3팁이 3회전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45분 당점으로 12시가 3팁이 무회전, 12시 45분 3팁이 1회전, 1시 반 3팁이 2회전, 3시 3팁이 3회전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출일몰 시스템에서는 여기가 12시, 3팁이란 말 뺄게요. 12시가 1회전, 12시 45분이 12시가 무회전, 12시 45분이 1회전, 1시 반이 2회전, 2시 15분이 3회전, 3시가 3, 이게 4회전이 되는 거예요. 일출일몰 시스템을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맞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일출일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줄 때 그 얘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안 맞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회전이 공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공은 여기서 3팁이 3회전은 똑같은데 이거 즉 0의 무회전과 3회전은 똑같은데 1시 2시냐 12시 45분이냐 1시 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4구에서는 12시 45분이 1회전, 1시 반이 2회전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공이 커서 그런 거예요. 공이 3구랑 비교해보면 극단적이지만 3구랑 비교해보면 3구는 작은 공이고 4구는 큰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4구라고 생각하고 3구라고 하면 같은 회전을 가해도 1시를 가하는 거랑 12시 45분을 가하는 거랑 같은 회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쪽의 라인 시계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도 회전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90에서는 12시 45분이 여기면 490에서 12시 45분이 여기면 390에서는 1시가 공의 크기가 작으니까 요 정도로 되겠죠. 요 정도로 되니까 결국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이게 4구에서는 1시를 1회전으로 치면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거의 안 맞을 거예요.
한 포인트를 간다라는 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조금 줄이려고 여러분들이 12시 45분에 1회전으로 치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맙지만 저희 김희주님, 서금필님, 정창준님 저한테 후원하셨는데 잘 마시겠습니다. 커피. 네. 정말 오늘 방송 많이 다 들으셔서 남은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이 진작에 끝난 거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